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가 직전 강좌에서 그 로그인 자국 코드를 구성을 했었죠. 거기서는 getch나 getche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받는 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전 코드 스텝 1 코드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냥 폼을 써가지고 반복문 써서 그냥 코드를 이렇게 나열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정리를 안 하고 끝을 냈었는데요. 그냥 실습 거기까지만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스텝 2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중복 코드니까 우리가 새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중복을 없애고 재사용성도 높이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가 이제 둘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요 함수가 일단 다르고요. 그죠? 함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지금 에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표 출력하는 코드가 있고 얘는 없고 그런 거죠. 사실 뭐 이 두 개를 함수를 나눠도 됩니다. 뭐 에코를 하는 것과 에코를 하지 않는 걸 나눠도 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함수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함수이고 사실 이제 이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엄청 빠르게 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라는 게 엄청 느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람이 빨리 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수행 속도하고 상관이 없는 함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조건문이 조금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함수를 두 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를 갖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얘가 충실하게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형태로 봤을 때는 그냥 문자열을 그냥 하나 입력받는 거죠. 엔터키를 칠 때까지 콘솔 함수인 콘솔 입력 함수인 그 getche나 getch 함수가 없고 그냥 함수를 그 문자를 입력받는 코드니까 요 코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니까. 자, 그럼 문자를 입력받는 거 한번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반환값을 줄 거예요. 반환값을 왜 주냐면 어차피 문자를 입력받으면서 문자의 개수가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고 나면 그 문자를 복사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문자의 길이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면 더 효과적으로 비교하거나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string length 같은 함수를 또 쓰는 것보다 입력받으면서 바로 길이를 알려주면 그런 불필요하게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상황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반환값으로 그 문자를 입력받은 문자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int 반환형을 쓰기로 했고요. 쓸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getString은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그냥 getString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이름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배열을 쓸 수도 있고 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배열 타입으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str 이렇게 쓰시면 그 문자를 입력받는 예, 그 변수죠. 그걸 포인터 타입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저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열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배열이 아니죠. 그 표기법만 배열처럼 보여놓은 거지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저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증명한 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인터가 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포인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배열처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표기를 다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문자라서 아무래도 포인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포인트랑 좀 친해질 거야 계속 해서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실습하시는 분은 이렇게 실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스캔F 같은 거나 할 때 보면 그 앰퍼센드에서 주소 넘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주소를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캔F나 스캔F 언더바이스 했던 그 기능을 그대로 구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길이가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앞에 A 붙이는 건 아규먼트 약자로 A 붙였고요. 원래는 파라메터니까 P를 쓰는 게 맞는데 P를 제가 포인터 접도로 쓰거든요. 이것도 표기법인데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쓰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규먼트 약자로 쓴 거고요. P는 포인터 약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로 원래 쓰는 게 맞는데 P를 쓰게 되면 포인터하고 이름이 중복돼서 제가 P 대신에 이제 아규먼트 A 약자로 보통 씁니다. 이거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문자열의 최대,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건 시작 주소만 넘어가잖아요. 시작 주소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에서 요 크기만큼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32가 넘어오면 31자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게 32가 넘어왔을 때 문자 입력받는 건 31자까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줄여버릴게요. 여기 이제 넓은 문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 차원에서 하나 줄여버릴게요. 그러니까 뭐 다시 또 빼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넓은 문자를 어차피 넣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냥 리미트를 하나 줄여버리는 거죠. 사용자가 32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31까지만 쓸 수 있도록 그냥 강제로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건 문자의 시작 주소, 문자를 저장할 메모리의 시작 주소랑 실제 사용 가능한 길이, 그죠? 그 두 가지 외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 두 코드 보면 얘는 에코를 하는 거고요. 얘는 에코를 하지 않는 코드죠. 이 두 개를 같이 함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현재 이 함수가 에코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에코를 안 쓰는, 그죠? 모드로 쓸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t a is echo. 근데 사실 여기에 이것도 int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변수를 뭐 그렇게 뭐 40억 이렇게 변수를 쓰지 않을 거잖아요. 20억 이렇게 변수를 크기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실 short나 여기도 뭐 에코냐 아니냐는 0, 1로 비교할 텐데 제가 0, 1로 할 겁니다. 여기 이제 0이 들어가면 그 getH를 쓸 거고요. 여기 1이 넘어가면 getH2를 쓰도록 이렇게 구분하려고 지금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왜냐면 이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쓰는 쪽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걸 요렇게 쓸 거예요. 지금 반환값은 딱히 안 쓸 거니까 여기서 요거 쓸 때 요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id가 넘어가야 되니까 요 앞에 id를 적고, 그죠? 여기다가 32라고 적고 여기에는 이제 에코 써야 되는 거니까 1 요렇게 호출할 거고요. 요 밑에 코드는 요거는, 그죠? 요거 일단 냅둘게요. 지우지 않고 패스워드는 여기다가 패스워드 요렇게 하고 얘는 에코 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 뒤에가 1이 넘어가면 이 에코를 호출할 거고요. 이게 0이 넘어가면 그냥 getch 호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지막 인자를 제가 0 또는 1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0, 1밖에 없으니까 타입을 굳이 인테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캐릭터를 이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아낄 만한 메모리는 아니라서 스택 프레임에 어차피 캐릭터 해봤자 얼라이먼트 걸리면 인테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줄일 필요가 없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을 입력받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포문을 한번 써볼까요? 포 반복문 써서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i는 0부터 i가 a 리미트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하고 i는 플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 32를 넘겼어도요, 여기 32가 넘어왔어도 31로 바뀌었죠. 그럼 31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동작하겠죠. 동작하는데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아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입력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 받으니까 여기서 요걸 이제 포인터 타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터 표기를 쓰시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 이거 배열 표기하고 포인터 표기가 혼용이 가능하니까 나는 배열이 더 편해 하신 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도 똑같이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배열 표기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내가 그래도 포인터랑 좀 계속 이렇게 사용해서 포인터 표기를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초보자로 남아있으려고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급적인 기술을 계속 써야 되는데 포인터를 안 쓰고는 고급적인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인터 코드랑 익숙해져야지 그런 고급 기술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지 익숙해지니까 피해가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씩 이렇게 입력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요게 getH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if문 써가지고요, 이 값이 1이면, 그죠? 요렇게 쓰고요. else면 어떻게 되겠어요? else면 에코가 없는 걸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1이면 에코 쓰고 0이면 요거 쓰는데, 사실 1이 참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요거 안 쓰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이면 요거 하는데, 요게 없으면 어차피 a is echo 값에 0하고 1밖에 안 들어가요.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따로 넣는 일을 안 해도 a is echo 값이 1이면 그게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되고요. 0이면 거짓이니까 이게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우리가 에코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를 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사용자가 입력하는 상태를 모르겠죠. 입력해도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이 에코를 안 할 때는 푸캐릭터 출력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에코를 안 할 때는 요걸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그죠? 이게 이제 요것도 제가 주석 처리 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에코 모드면 언더바 getH 함수를 사용하고, 아니면 언더바 getH 함수 사용, 이렇게, 그죠? 하고 이제 요거는 에코가 아닐 때는 요거 출력해서 처리하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둘 다 똑같 이렇게 하고, 둘 다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엔터키를 쳤을 때 빠져나오는 코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엔터키 입력했을 때 나가는 코드, 제가 다시 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똑같죠. 여기 입력한 코드를 요렇게 뭐 요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요렇게 쓰는 게 익숙해지는 게 낫다고 했죠. 요렇게 그죠? 해서 요렇게 이제 엔터키가 입력되면 키를 중단하고, 그 위치에 이제 널 문자 집어넣고, 그죠? 백슬래시 R 있던 자리에 널 문자 집어넣고, 푸캐릭터 백슬래시 N 하고, 그죠? 하면 그 입력 계행 하는 거죠. 이 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표준 입력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 N 하면 하면서 계행이 일어나지만, 게 캐릭터나 그죠? getH나 getH 함수는 엔터키를 쳐도 kit만 받고 계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강제로 계행 문자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턴문을 걸어서요, i 플러스 1, 여기 이제 플러스 하기 전에 반환하는 거라, 현재까지 입력된 게 i개만큼 입력된 게 아니고요, i 플러스 1개만큼 입력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i 플러스 1만큼 해서 반환을 하면 되죠. i 플러스 1이 아닌가요? 0이면 그쵸, 0일 그냥 엔터 치면 이게 i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네요. i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죠? i라고 해야 되겠죠? 엔터키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엔터키 값은 빼야 되니까 i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엔터를 안 치고 32 했을 때 31개 문자를 다 입력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리턴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엔터키 안 치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 반복문을 그대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포인터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냥 나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위치가 A 리미트 위치겠죠. 그죠? 31번째 위치에다 0을 강제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31이니까 이 배열이 32면 31까지 쓸 수 있잖아요. 여기 31로 줄여놨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줄바꿈 해주고, 리턴은 누굴 리턴하면 되겠어요? 31, 지금 뭐 31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배열 크기는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다 A 리밋을 반환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면, 그죠? 요렇게 하면, 예, 그러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일단 요렇게 하면, 예, 간단하게 함수를, 그죠? 여기다 주석 처리해줄까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겠네요. 카운트가 잘 넘어온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 코드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게 필요가 없어지고요. 얘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까 중복 코드가 제 함수가 이제 대신 처리하니까 메인 함수가 엄청 간단해졌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제대로 반환되는지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 F5 누르면 디버그 모드로 돌거든요. 그래서 팁스에서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가 반환이 되겠죠. 이 아이디는 팁스라고 들어있고 잘 되네요. 예,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패스워드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석세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코드가 그죠? 여기 있던 그 두 개의 중복 코드를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깔끔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 계속 플러스 i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쓰죠. 플러스 i를 많이 쓰잖아요. 플러스 i 많이 쓰면 이거 다 연산이니까 중복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열 쓰는 사람은 배열 표기를 쓰게 되면 이게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숨어 있을 테니까 배열 쓰게 되면 모르죠. 그게 중복 연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쓰니까 별로 못 느낄 텐데 이렇게 포인트 표기를 쓰게 되면 이제 뭔가 짜증이 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이 플러스 i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표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복 코드가 이렇게 많이 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중복 코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차피 순서대로 지금 값이 증가하고 얘는 여기 지역 변수일 뿐인 거잖아요. 다시 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표기를 바꿀 수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i 돼 있는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포인트 키를 자꾸 치우죠. 네, 이렇게 플러스 i 돼 있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 i를 다 없앨게요. 이렇게. 얘 다 없앱니다. 그래 놓고 여기도 그냥 이것도 똑같이 리미트 없앨게요. 이렇게 다 없애버려요. 뭔가 플러스 i가 다 없고 이거 같은 위치만 계속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써도 돼요. 여기 밑에다가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그래서 그러니까 주소를 뒤로 한 개씩 밀면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하기 i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플러스가 계속 지나가면서 뒤로 이동하면서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플러스 i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 없고 여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계속 주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써도 되고 이 위치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같이 i랑 같이 증가시켜도 되니까 여기서 lp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str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위치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저 위치를 한 부대로 통일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플러스 i 코드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거나 연산 효율로 봤어도 얘가 더 낫죠. 명령어가 더 적게 나올 겁니다. 한번 돌아가나 한번 볼게요. 그죠? 네, 정상적으로 잘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아까 했던 코드보다는 요 코드가 조금 더 낫죠. 그죠? 요거 나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여기 제가 왜 여기 조금 더 손달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 코드가 중복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뭐 이것 정도는 사실 뭐 그냥 중복해도 되죠. 여기 또 리턴이니까 사실 그 함수 설계할 때 리턴이 여러 군데 있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한 군데서 리턴하는 게 사실 제일 프로그래밍 언어론 자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입구로 들어와서 하나의 입구로 나가는 게 그죠? 입구 하나 출구 하나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좋은 설계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군데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서는 출구가 여러 개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요 코드를 중복 코드잖아요. 요 중복 코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포인트를 좀 더 늘려서 연산도 더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이래 되면 연산도 더 줄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i++가 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안 쓰는데 카운팅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pforce는 해서 apstr 하고 포인트 p 리미트,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제가 설명할 때 자주 설명하는 루틴이죠. 여기다가 apstart에다가 a 리미트 해서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랑 이게 끝 위치겠죠. 현재 넘어온 주소에다가 리밋 크기만 하면 주소상으로 봤을 때 끝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i를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가 카운팅하는 목적밖에 없으니까 i가 왜 있어요? 내가 몇 개까지 입력받을 수 있는지 그 한계치를 위해서 i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i 대신에 마지막 주소를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은 앞에는 API 스타일을 지금 이동을 했었지만 이 pforce를 따로 받아서 pforce를 이동시키면서 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반복문을 구현을 하게 되면 따로 i 카운트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지 왜 이걸 또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쓰냐면요, 이걸 왜 유지하냐면 첫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카운팅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나 지금 값을 입력받았는지 요 반환 값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i가 없어지면 몇 개나 입력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apforce를 사용해서 이동해 버리면 시작점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점이 모르면 입력받은 그 마지막 주소랑 시작 주소랑 서로 빼야지 몇 개나 문자를 입력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API 스타일을 옮겨버리면 시작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몇 개를 입력했는지 그 카운팅을 계산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끝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뺀 다음에 리밋에서 그 값을 빼면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연산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남았느냐를 가지고 전체 길이를 다시 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그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지 좀 더 창의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습을 하는 이유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작 주소를 백업을 받고요. 그죠? 이동할 시작 주소를 pforce로 따로 잡았고요. 마지막 주소를 p리밋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으면 뭘 가능하냐면 폼은 날려버리고요. while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while문으로 pforce를 p리미트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pforce를 증가시키다가 여기다가 이제 pforce 증가시키는 코드가 들어야 되겠죠. pforce를 증가시키다가 p리미트를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나오게 되는 코드인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지금 apstr 돼 있는 게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pforce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없어질 거고요. 왜 없어지냐면 여기에 제가 브레이크문을 쓸 겁니다. 중복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코드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pforce를 이동하면서 \r을 만났으니까 엔터키를 쳤으면 그냥 거기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복 코드를 빼려고 지금 빠져나오고 그 위치에다가, 그죠? 그 위치에다가 널 문자 넣어주고 이렇게 줄바꿈하고 A 리미트 반환하면 안 되겠죠. 뭘 반환해야 되겠어요? 실제 문자 길이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실제 문자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지금 포스가 이동한 거리니까 pforce에다가 apstr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apstr이 아니죠. pforce에다가 그죠. apstr이 시작 위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문자의 개수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의 효과를 더 높이죠. i++ 하나 날려버렸죠. 돌고 있던 거 i++ 날려버리고 그거 대신 이제 변수는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두 개가 더 추가됐네요. 요거 하나 줄일 수는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리미트에서 다시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여기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산도 줄이고, 그리고 중복 코드도 아까 여기 있던 중복 코드가 지금 없어졌죠. 그죠? 아까 여기 이 부분에 있던 중복 코드를 다 통합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여기 이제 아까는 무조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게 31개, 막 32가 넘어왔다면 31개가 꽉 찼을 때 빠져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중간에 엔터 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식이 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배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뭐 4개가 있다 칩시다. 가정하면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이 AP 스타일 위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위치를, 같은 위치를 pforce가 갖도록 했던 거죠. pforce가 같은데 사용자가 AB라고 입력했으면 A, B 이렇게 입력했으면 얘가 어디까지 이동했겠어요? 얘가 1로 이동했을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 여기 2개 입력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동했겠네요. AB 입력하고 엔터키 칠 테니까 여기 엔터키를 치면 여기서 걸렸겠죠?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 주소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100번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번지라고 치면 여기가 101번지겠죠? 여기가 102번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빠져나왔을 때 pforce는 값이 뭐겠어요? 빠져나왔을 때 102겠죠, 그죠? 102니까 102 빼기, 그죠? 102 빼기 API 스타일 위치가 지금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100 이렇게 하면 나오는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을 갖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써서 값을 이동을 했을 때 마지막 위치에 있는 주소를 시작 위치에다가 서로 빼주면 실제 입력한 그 문자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뒤지고 str len 같은 함수로 추가적으로 다시 뒤져서 몇 개인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해서 int 값을 반환해 주니까 나중에 이 값을 활용해서 도전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는 사람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요거 사실 뭐 별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거 위치만 잘 유지시켜서 그냥 카운팅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요렇게만 해주면 끝나고요. 사실 요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아까랑 똑같잖아요. 동작하는 건 뭐 바뀐 게 없어요. 동작하는 건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해볼까요? 팁스 쓰고요. 이렇게 하면 동작하는 거, 제가 패스워드를 틀렸나 봅니다. 제가 잘못 입력한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제가 오타를 쳤나 봅니다. 자, 이게 똑같은데 그 뭐가 달라지느냐? 이 반환값을 이거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패스워드를 만약에 내가 입력받을 때 이렇게 패스워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니까 패스워드 길이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STL 컴페어는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두 개를 막 비교하면서 그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검사하고 나가는데 이 애초에 처음에 있는 이 유저 패스워드의 길이는 내가 알죠. 지금 8개라는 거. 어차피 이것도 변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int 유저 패스워드 alien은 8 이렇게, 만약 이게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8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유저 패스워드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tr compare를 쓰지 않고요.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이 alien, 사용자가 입력한 alien이랑 유저 패스워드가 일단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무조건 암호는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다르면, 그죠? 이 둘이 같아야지 같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문자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지 같은 거지, 암호가 문자의 개수가 다른데 암호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갖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1차로 한번 걸러낼 수 있고요. 만약에 둘이 같아요. 이제 근데 문자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둘이 암호가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엔드에서 메모리 컴페어 써가지고요. 그죠? 메모리 컴페어 쓰면 메모리 대 메모리 비교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이 같으면 0입니다. 같으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여기다 alien 이렇게 주시면 얘는 이렇게 아이고 그대로 코드를 남길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빼고요. 이렇게 쓰면
이거 메모리 컴페어는 메모리 길이를 알아야 쓸 수 있는 함수고, 둘이 일치해야지만 쓸 수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앞에서 요거 조건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둘이 이름이 길이가 다르면, 그죠? 문자의 길이가 다르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불일치로 바로 뜰 거고요. 둘이 같다면 이 엔드 뒤에가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이제 길이는 같으니까 이 길이만큼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일치하면 0이 반환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STL 컴페어랑 메모리 컴페어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함수입니다. 메모리 컴페어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컴페어를 써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요거 쓰는 것보다는, 그죠?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게 낫죠. 그래서 길이를 알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계산해서 길이를 반환한 거고요. 보통 예제 작성할 때, 길이 뭐 귀찮아 하고 요거까지 안 하고 그냥 문자열만 입력받아서 반환하고, 여기 뒤에서 만약 필요하면 다시 스트링 랭스 해가지고 strlen 써서, 그죠? 랭스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스트링 컴페어 쓰는 게 나아요. 그거 랭스 스트링 길이 구한다고 이미 구하면 끝까지 한번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더 뭐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이거 랭스 strlen을 받아서 메모리 컴페어 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길이를 미리 알았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길이를 반환한 겁니다. 일단 갑자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쓰고 막 이렇게 어드레스 연산하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뒷 강좌 보시면 이렇게 어드레싱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포인터 쪽에서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기초 강좌 한번 다시 그 부분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하는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사실 그 뒷 강좌 말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금배시라는 강좌도 있거든요. 제 블로그 강좌에 보면 금배시 강좌가 있습니다. 어디 갔어? 금배시 강좌 보면, 여기 금배시 강좌 목차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 강좌 자체가 포인터 기반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인덱스하고 배열 나오고, 배열과 포인터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내용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겠죠? 한번 이쪽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튼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요, 갑자기 설명하고 나니까 너무 코드가 어려워져서 초보자들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 언어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어려우면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한테 내가 이걸 보고 어렵다라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정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10번 이상 치시면 돼요. 이거 그냥 프린트 하시든 어디 적어서 놓고 똑같이 한 10번 이상 치세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이 코드들이 눈에 익거든요. 눈에 익으면 그때부터 약간 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런 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 생각이나 본인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만들고 실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의 이런 코드 써요. 거의 이런 코드 쓰니까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쓰는 코드가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를 쓰니까 어차피 이렇게 쓸게 될 거 미리 많이 연습해서, 시스 코드를 많이 연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 좀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실습 많이 하길 바라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